대북 송금 재판 좀 짚어보겠습니다. 빨간색 박효수 대표 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광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대북 송금 관련 청문회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재판도 지금 시작되는 중인데 공판 준비기일 열렸었나요? 두 번 열렸죠? 네, 두 번 열렸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예. 근데 이제 거부됐죠. 예, 거부됐습니다. 예. 우선 왜 요청했고 왜 거부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의 3명이 피고인이에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1심 했잖아요. 그렇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예. 혐의. 근데 그 동일한 사실을 가지고 제3자 뇌물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예. 2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이거 2개 플러스 외국환 거래법 3개 혐의. 그런데 그래서, 이 1심 이 앞에 이화영 부지사를 유죄를 때렸던 예. 그 판사가 이번에는 고스란히 와가지고 이재명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유죄를 거의 10년 가까이 때린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연속해서 이제 재판을 보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자기가 유죄를 이미 때린 거를 뒤집을 수 있겠는가? 이미 유죄 심증이 형성됐는데 그래서 바꿔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원래 이런 경우 이제 그 재판부가 뭐 다른 증거를 미리 보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판부는 예단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미 자기가 유죄 판결을 했잖아. 신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판결을 네.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배당 요청을 했던 거 아니에요? 이 판사를 배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변호사님?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죠. 그렇죠. 예. 나는 1심에서 나는 이 관련 재판에서 유죄를 때린 사람이야. 난 이미 유죄 심증이 있어. 그리고 나는 관련 증거들을 받고 그 증거들을 조합해서 유죄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나 때렸지. 근데 그걸 고스란히 들고 와가지고 이재명 재판을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선 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날 사실은 2회 공판 준비기 때 신진우 부장판사가 본인 스스로 그런 위험성을 자백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재판의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심리의 효율성. 네, 심리의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 공장도 아닌데 효율성이라는 말을 왜 써요? 정확하게 판결해야지. 검찰이 증거 기록 중에 증거 기록이 76건인데 네. 마지막 뒤쪽에다가 이화영 1심 공판 기록을 전부 다 별책으로 넣었어요. 별책으로 넣고 신진우 부장판사 말은 이미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증거 기록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화영 1심 사건 증거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판은 하나 만화한 재판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이게 1심인데 이화영도 1심이지만 그러니까 그 나는 이게 처음 증거를 받는 다퉈본 적도 재판인데. 없는데 나는. 네. 그렇죠. 예, 다퉈본 적도 없는데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판사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근데 지금 법원에서는 못 바꿔준다는 겁니까? 왜 못 바꿔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 되는 이의 제기를 했는데. 우선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한 건 이거예요. 예, 공판 중심주의 위반이다. 그렇죠. 공판 중심주의라는 것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미리 보고 예단을 가진 상황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재판정에서 현출된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그렇죠. 하는 거다. 이건데 이 판사는 재판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보기도 전에 이미 자료를 다 보고 예단과 그렇죠. 따근하지 말씀으로 가면 신념을 가지고 들어온 판사이기 때문에 이건 공판 중심주의 위배다라는 건데 이거 재판을 한 번이라 형사 재판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황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검사 쪽에서 제출하는 증거가 있고 변호사 쪽에서 제출하는 증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증거를 삼을지 가지고 다투거든요. 왜냐하면 판사는 그 중에 보기로 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판장에서. 그 전에 검사가 막 이 사람 죄인이요 잔뜩 써놓은 걸 미리 보면 아, 이 사람 죄인인가 보다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공판 중심주의인데 그렇죠? 그게 대원칙인데 지금
왜냐면 공판 중심주의 말만 들어봤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요. 재판을 안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 유죄를 때린 판사가 이거 다시 봐야 돼? 이거 야 그랬는데 이제 신준호 부장판사 이야기는 야 내가 뭐 관련 판례랑 관련 규정 다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에 재배당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 이 얘기예요.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례도 없고 여기에 이런 경우를 예측도 못했을 거니 규정도 없겠죠. 근데 신준호 판사 얘기는 야 관련 규정 없는 것 같아. 만약에 너희들이 딱 여기에 맞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 오면 내가 한번 더 생각해 볼게. 야 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케이스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면허 운전을 누가 했다고 치자고요. 예. 행위는 하나의 행위잖아요. 운전. 예. 근데 내가 음주 상태였고 무면허 예. 상태였잖아요. 그러면은 음주운전 적용이 가능하고 무면허 운전 적용이 가능한데 한꺼번에 기소해서 처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음주운전만 우선 기소한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유죄 받아놓고 나중에 무면허 운전을 추가 기소한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예, 그래서 악의적이라고. 왜냐면 하는 거. 일부러 이재명하고 엮으려고 그 네. 뒷부분 남겨놓은 거 아니냐 네.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재판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유죄를 때린 사람이 이재명도 하겠다는 거니까 이재명 유죄 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명백하게도 의도가 보이잖아요. 신념이죠. 예. 그러니까 유죄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재판부는 왜냐면은 여기서 아니 같은 본인이 재판장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관련 사건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항소심에서 만약에 무죄 판결을 하려면 자기의 1심 판결을 항소심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하려면 자기의 이전에 선고한 1심 판결을 스스로 부정해야 돼요. 그것도 거의 10년이나 때렸어요. 한 사람을. 그래 제가 신념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거의 10년이나 때린 그 재판 결과를 고스란히 가져와가지고 고스란히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9년 6개월 이제 선고를 한 재판인데 10년이나 합시다. 9년 6개월이면 10년입니다. 10년 진짜. 한 사람을 10년에 감옥 보내는 중죄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법 규정을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스스로 회피를 하든지 회피를 안 하면 기피 대상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저는 이제 법조문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뭡니까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보호해줘야지. 필리핀에서 뭐 70만 불을 줬다. 이호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글맞은 사람인데요. 필리핀까지 가서 수교국도 아닌 데 가서 70만 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달해 갑니까? 차라리 북경 오라고 올 건데 김성태도 오고 안보수도 오고 부르면 다 와요. 우리 한국 기업가들도 이호남이가 부르면 북경, 심양, 한동, 연길 다 갑니다. 군도리 않고 갑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70만 불을 저 필리핀에서 저 이호남이한테 준다고요? 그리고 이호남이 그걸 받는다고요? 이거는 김강민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김강민 변호사 주장을 이분이 하니까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렇죠.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저분의 증언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거는 스토리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중앙양묘장이라는 것을 저분이 통일촉진회 이사장인데 그 직기로 그 협약을 했고 그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업과 매칭을 해서 그 예성강 하구에 있는 모래채취권을 받으셨고 그랬는데 모래채취권 부분은 리오남, 양묘장은 송명철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양묘장 관련해서 송명철 만난 사진도 있고 저 19년 7월 대회에서 송명철 만난 사진도 있습니다. 관련 여권 자료 다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사업할 때 양묘장 사업할 때는 송명철이 야 그 쌍방울 돈 그렇게 잘 갖고 오는데 너네 왜 못 갖고 와? 그러니까 쌍방울 어떻게 갖고 왔대냐? 그 돈 뭐냐? 물어보니까 이 대답을 한 거고 예성강하고 관련돼서는 리오남이니까 리오남한테 이제 확약서를 받아서 그 확약서를 통해서 펀딩을 하기 위해서 리오남을 만나야 됐던 거예요. 만나야 돼서 필리핀에 찾아가서 송명철까지 만나서 물어보고 송명철과 만나서 그 물어보는 그 장면의 사진도 있습니다. 그때 송명철이 명확하게 안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송명철을 왜 만났는지 리오남을 왜 만나려고 했는지
이유도 명확하고 자기가 자기 사업하려고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꼭 필요해서. 그러니까 막 찾았겠죠. 그 만났다는 거에 대한 증거도 있고 심지어 이분이 필리핀에서 리오나를 못 만나니까 송명철하고 같이 필리핀 대회 끝나고 북경을 날아가 중국으로 날아가죠. 예. 북경 간 여권도 있고 돌아온 여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김광일 예. 변호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얘기 처음 등장했을 때 리오남이 이 비수교국이어서 미립국하지 않는 한 특별한 초청받지 않은 미립국하지 않은 한 들어갈 수 없는 필리핀으로 올 게 아니라 위험하게 그리고 그 70만 불 현금을 받아서 어떻게 다 가져나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아니라 중국으로 사업가들 오라가면 리오남이 얼마든지 들었는데 중국으로 오라가면 다 올 텐데 뭐하러 필리핀에 가서 위험하게 미립국을 한 다음에 그 현금을 위험하게 들고 나오냐 그런 짓을 왜 하냐 이렇게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저 하동혁 씨가 그대로 했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중국에서 리오남이 오라 그러면 다 오는데 뭐하러 위험하게 거기 가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갖고 나올 거라고. 저분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검찰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재명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 이재명 지지자도 아닌데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작을 하니까 말을 하는 거라고 그 얘기도 있습니다. 뒤에. 이재명 지사님이 쌍방울한테 불법 외화 반출이 뻔한데 방북 대가로 그리고 스마트팜 건설비로 800만 불을 줬다고요? 제가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을 6번을 갔다 왔고 북한의 고위층 들어오고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 저분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 저도 답답한데요. 지금 저분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저렇게 중요한 증언을 했으니 당연히 법정에 나와서 그렇죠. 증인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판부가 24일 날 변론 종결을 예고해 버렸습니다. 저분 증인 신청은 되지도 않았는데 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어저께 증인 신청 필요성이라고 해서 예. 저 내용 다 담은 의견서를 냈어요. 예. 냈고 이제 17일 날 공판에 가서 최소한 우리가 더 부를 증인이 많이 있지만 이 최소한 사람만이라도 2, 3만을 해야 된다. 진짜 갔다 온 사람이고 그렇죠. 23일을 종결해버리면 이 사람 못하니까 예. 최소한 한 길이라도 줘라 네. 라고 가서 읍소를 할 건데 지금 재판부 스탠스상은 정말 24일날 완전히 끝내버릴 아. 그런 스탠스라서 근데 뭐 증인 신청하기 전에 일이라서 재판부가 저 증인 신청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저건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아니, 지금 않을까? 재판부 대북 송금 관련 재판부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니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른 재판부니까 근데 항소심 재판부도 지금 증인 신청 관련해서는 워낙 단호해가지고 그렇긴 하죠. 예. 최대한 커트하고 최소화시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런 증인. 참 얻을 수 없다고. 상식선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따로 지금 시간을 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대북 송금 재판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법원에서 이 사람은 상식을 가진 판사람 스스로 나는 지금 1심에서 유죄 때린 사람인데 사실상 똑같은 재판인데 이걸 내가 또 하면 어떡해. 이렇게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런 법규를 가져와 봐라. 안 그러면 내가 그냥 판결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개 재판을 이게 이 정도로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 예.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기소된 1심 예. 이게 지금 섞여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정도로, 똑같거든요. 네, 같은 내용이니까 네. 같은 사건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신진우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화영을 협박했던 내용들 너 별건 기소한다? 이 내용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실행돼서 별건 기소가 됐어요. 네.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또 다른 사건인데 이 사건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이재명 관련된 수원지법 사건은 그분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배당 했다는데 이상하게 다- 전자배당하면 무조건 골로 가요. 전자회장 이재명 대북 송금 혹은 이재명 이화영 거는 내가 다 유죄로 때려버릴 거야. 이런 의지를 가진다 하더라도 전자배당에 당첨이 돼야 되는데 왜 계속 당첨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더 의아한 건 사실은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대상이었습니다. 인사이동에 안 됐어요 또? 예, 인사이동 대상이었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유임됐어요. 근데 그럼 2년 더 하잖아 또. 1년 시간이니까 이제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기 때문에 아, 내년 네. 2월에 또 인사이동 대상인데 지금 재판을 하는 그 속도로 봐서. 속도와 의지를 보면 자기가 판결하고 가겠다. 아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년 인사이동도 난 패스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야 이상하다.
스트레인지합니다. 그 이번 그 국정감사장에서 며칠 전에 주진우 의원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용태 변호사의 접견 녹취 파일을 그렇죠. 재생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이재명, 이화영 또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뭐 짜깁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전체 분량은 한 40분 되니까 근데 그거를 뭐 누가 됐든 다툴 수는 없는데 전체 분량 중에 한 90%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이렇게 협박을 받고 회유를 당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김성태하고 이렇게 일부 말을 맞춰서 진술하기로 했는데 이게 나는 너무 걱정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협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화영 증인이 아니 내가 한 말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래서 걱정을 말하는 것이다 라며 그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녹취록 도대체? 그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라고 물었는데 대답 안 했죠. 대답 안 하고 흥분만 했죠. 네, 어디서 가져왔대 저거를?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6명입니다. 김광민, 김영태, 빨간아재, 오마이뉴스, 법원, 검찰. 그러니까요. 예, 6명 중에 1명이에요. 저는 안 줬습니다. 그게 변호사가 줬을 리도 없고 그러면 누가 줬을까요? 줬다면은 법원 아니면 검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검찰에서 받았어도 문제고 법원에서 받아도 문제죠. 법원에서 받았어도 문제 아니에요. 이게 5년 전하고 똑같은 저는 기시감이 드는 게 5년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주광덕 의원이 딸 조민 씨 그 생기부 들고 예. 흔들었잖아요. 분명히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인데 그걸 교육부에서 확인해 줬어요. 조민 씨 본인과 수사기관만 그거를 추적해 갔다. 예. 조민 씨가 줬을 리는 없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무혐의 처리됐죠. 예.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서 데려왔다는 거야? 자, 요거 대북 선거권 하도 말도 안 되게 진행이 돼서 저희가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다루려고 합니다. 예, 재판도 시작될 거 아니까 오늘 가시죠. 네.